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2월 7일 오후 11시 19분인데, 시간이 많이 늦어서 좀 최대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흐름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종목, 도화 엔지니어링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개인들, 개미라고 하죠, 개미.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우량주 삼성전자 카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는 그냥 장기 그리고 단기 장단기 추세 좀 보도록 할 거고 가장 많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항이 지지로 라인으로 바뀌고 지지 라인이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제도 2%대 하락이 나왔죠. 지금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금, 월, 화 지금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캔들이 양봉이지만 바닥에서 올린 개파락 이후에 올린 양봉 캔들이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엊그제도 거의 2%, 어제도 또 거의 2% 가까운 하락이 나오면서 저번 주 수요일에 올랐었던 상승분 4%대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지금 다 반납을 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다 반납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주요 지지 라인이 요 정도 됐었는데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많이 나왔었던 구간 그만큼 매물대가 많이 있는 구간이겠죠. 근데 이 구간을 어제 강하게 뚫고 내려가는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또 어디 라인을 지키고 있냐 이 1950포인트 정도를 지금 아래 꼬리로 지키고 있는데 이 구간 역시 약간 다음 지지 라인으로 보이죠.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오늘 뚫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반등을 해서 올라가 주는지 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미국 선물이 아까 1%대까지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미국 선물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장하면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면 뭐 요쯤에서 출발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또 음봉을 내리꽂을지 아니면 다시 올려줄지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구간마저 깨진다. 그러면 다음 지지 라인이 요 정도 돼 보이죠? 요 정도 돼 보이죠? 앞에 지지 저항 있었고 또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지 라인은 가이드 라인은 어디인가 이걸 꼭 확인하면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 지금 약간 쌍봉을 찍고 빠진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저항 맞고 내려왔는데 다시 들어 올리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저항 맞고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34,000포인트 정도 34,000포인트 정도 이 구간 뚫고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바로 어제 다시 하락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로 다우도 아래 꼬리로 이 정도를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조금 아래 라인 한 요 정도 되는데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 구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도 지금 크게 보면 S&P 500은 지금 이런 하락 추세가 여전히 돌파해주지 못하고 여기서 또 최근에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S&P 500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장기동 평균선 라인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래 꼬리로 이 구간을 오늘 또 깨고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 그럼 다음 가이드라인은 한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거든요. 3,870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있고 위아래로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저항.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려온다면 이 구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이 추세 올라가는 추세도 지금 이 추세마저도 지금 위험해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올지 이걸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내 증시 차트를 좀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오늘 다 개파락이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하락이 조금 덜 나온 모습이죠. 왜냐하면 전일도 크게 빠졌기 때문에 하락이 좀 덜 나온 모습이긴 한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제가 장기 우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장기 우하락 추세를 최근에 상승 랠리 이어주면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돌파하고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맞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는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면 큰 추세로 봤을 때 이 내려오고 있는 장기 우하락 추세선 상단 이 상단을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구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하락폭이 2300 초반까지 내려와야 이 구간을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 2300포인트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어, 늘 머릿속에 좀 치게 넣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어, 상승 랠리 이어가다가 다시 5일 이동 평균선들이 5일 이동 평균선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빠지면 이만큼 빠지죠. 그리고 상승 랠리 이어가다가 5일 이동 평균선 데드크로스 나면서 이만큼 빠지고 지금도 올라가다가 5일 이동 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있거든요. 또 빠지면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 상태로 들어가면 이제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다 역배열 상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지수 올라올 때마다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현금화하는 게 심적으로도 스트레스 덜 받고 안전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올라올 때 지수 올라왔을 때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손절하긴 하지만 약손절로 지금 대응을 했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저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처분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의 한 5종목, 6종목 정도 처분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쌍봉 찍고 약간 여기서는 봉우리 3개 만드는 듯한 모습이죠. 이러고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단기 지금 우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면 조금 더 좋은 그림 나올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온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닥도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고 오히려 이 추세를 깨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자리, 이 자리 지켜주고 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이 자리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약간 이 공구리 라인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다가 뚫어 올린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구간까지는 열어둬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700포인트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반등이 끝나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빠지는 증시에 따라서 지금 이번 주 관심 종목들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 먼저 윈텍 보면 윈텍 차트 크게 보면 상장하고 들어 올리고 파동 주면서 매집의 흔적이 꽤 있었고 급락 한 번 주고 상승하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역사적 전 저점을 갱신하고 물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전 저점을 갱신을 하고 아래에서 이렇게 매집봉 캔들 띄워주면서 강하게 올라왔는데 강하게 올라와 주고 지금 박스권으로 그려주고 있죠. 근데 윈텍도 지금 이렇게 지수 흐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조정 주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지수가 오늘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세력이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윈텍 같은 경우에 딱히 갖다 붙일 이슈도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동 평균선 111선은 너무 멀고 224선 정도는 지금 아래 꼬리로 여러 번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구간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번에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에 박스권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저도 손절할 생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수익권인데 지금 이 구간을 이탈하면 약손절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좀 주의 깊게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종목 동아화성. 동아화성도 지금 비슷하게 강하게 상한가로 들어올렸는데 여기서 이렇게 쌍봉 맞고 빠지는 듯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화성은 제가 손절 라인을 이 구간 1,600원 정도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이 구간을 지금 어제 이미 종가 기준 이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고 오늘도 도치형 캔들이 나오긴 했지만 개파락하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까지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는데 지금 이 장기동 평균선은 심리적으로도 지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위로 가면 다시 이만큼이 열려 있고 아래로는 손절이 짧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금 매매하기가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인 건 이렇게 올릴 때 거래량이 있고 하락하고 돌릴 때는 거래량이 없는데 다시 올릴 때 거래량이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할 때는 또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3거래일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켜주면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있는데 바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좀 여기서 만약 이 자리를 지켜준다 옆으로 가주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화화성 같은 경우에 지금 옆으로 이렇게 박스권 그려주면서 보조 지표도 충분히 많이 시켜준 모습이고 반등이 나온다면 막을 수 있는 위치긴 한데 지금 워낙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이렇게 장 초반에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번 진입을 해볼 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물론 하락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까지 빠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트 크게 보면 코로나 때 코로나 때가 아니죠. 2019년대 이렇게 하락하고 들어 올렸었는데 코로나 때 재차 하락을 했지만 다시 들어 올리고 우하락 추세 진행되면서 지금 이러한 추세로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6,000원, 600원 정도 약간 상장했을 때 가격대랑 비슷한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모습인데 반등 나오고 이렇게 윗꼬리 찔러주고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하락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손절 라인이 이 정도 됐었는데 이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의 고점 그리고 윗꼬리가 나왔었던 구간 근데 이 구간은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한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왔을 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 224일선에서 지금 아래 꼬리가 나오긴 했는데 이걸 분봉으로 보면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에요. 저점 올려주면서 그렇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해서 국내 증시가 내일 하락한다면 오히려 깨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 깨지 않을 거라면 세력이 계속 버텨주면서 아래꼬리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시해드렸던 손절 라인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성도 ENG. 성도 ENG도 지금 코로나 때 이후부터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이 고점대에서 거래량이 딱히 있지 않은 모습이고 한 번 더 들어 올렸었는데 이때는 좀 거래량이 나오긴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들어 올리면서 나온 거래량은 이 거래량은 이 앞전 고점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바로 급락이 나왔고 우상향 추세 유지해주면서 장기동 평선 라인을 돌파해줬는데 다시 또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나오면서 옆에서 다시 차트 라운드형 바닥 만들어주면서 돌리고 이렇게 라운드형 바닥 만들어주면서 차트 돌리고 한 번 더 눌렀다가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렸을 때 거래량 장대 양봉도 꽤 괜찮게 25%대 나왔고 크게 나왔는데 거래량도 적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거래량도 적지 않게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서 눌러주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나 시가 또는 장기동 평균선 라인 보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 2, 3,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오긴 했고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 걸쳐 있죠. 그러면 지금 라인 위치에서는 이 구름대 라인 정도 5,100원 정도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 구간은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랑도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시거나 나눠서 지금 구간에서 한번 담으시고 이 바닥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담으시면 괜찮겠죠. 그러면 평균 단가는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5,100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구간을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왜냐면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 전저점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돌리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손절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다 나는 하락하면 여기서 다시 또 담겠다 싶으신 분들은 분할로 비중 조절하셔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으면 조정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바로 가는 게 좀 좋거든요. 근데 지금 조정이 좀 세게 나오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물론 없긴 하지만 크게 주는 모습이죠. 조정을 상승한 거에 비해서 조정을 짧게 주고 가는 힘이 더 강한데 조정을 지금 크게 눌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눌러주고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지막 종목 중해 신약 JW 신약이죠. 이 중해 신약도 보시면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11%대 고가 기준 22%, 종가 기준 11%대 상승이 나왔는데 거래량도 어 보시면 그렇게 적지 않은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도 그렇게 적지 않은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위에서 이틀 정도 버텨주는 그림이 나와서 제가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구간이나 최대 조금 더 아래 이 약간 쌍봉의 느낌이 나는 이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이탈하는 하락이 어제 오늘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장대 양봉의 시가 손절 라인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눌러줬을 때 받으시거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하셔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다시 이만큼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다시 또 바닥 보러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전저점 구간까지 갈 걸 염두하셔서 분할로 접근을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려가면 자르고 올라가면 수익 드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종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대로 만약에 금요일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아마 이 다섯 종목 다 거의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것 같은데 내일이랑 금요일 이틀 동안 이 차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중의 신약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매집봉, 기준봉이 되는 매집봉이 떴는데 다른 종목 하나를 비교해 드릴게요. 녹십자 웰빙인데 녹십자 웰빙도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었던 종목이거든요. 녹십자 웰빙도 이렇게 저점 윗꼬리 양봉 종목으로 넣어놨었어요. 녹십자 웰빙을 보고 있었는데 보시면 녹십자 웰빙도 이렇게 기준봉이 하나 뜨죠. 근데 보시면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 12월 2일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이 모습이겠죠. 근데 보시면 아래 박스권 아래 박스권 위에서 기준봉을 만들어 뒀습니다. 근데 방금 보여드린 중의 신약은 이 양봉 나온 위치가 아직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지 않은 위치죠. 그러면 이 중의 신약보다는 녹십자 엘빙이 힘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아래 매물은 지금 위에서 시가 갭상승해서 시작을 했다는 건 아래 지금 박스권 매물은 이미 소화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눌러주더라도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이나 시가 손절 라인으로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여기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기에 괜찮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이전 거래량들에 비해서 큰 거래량이 들어온 모습이고
이 위치, 이 기준봉을 만들어낸 위치가 이미 아래 박스권을 먹는 그림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 매물은 이미 약간 쉽게 얘기하면 정리가 끝났고 이제 다음 매물을 먹으러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월요일 조정 좋고 조정 좀 좋지만 거래량 없는 모습이고, 그리고 화요일 조정 좋지만 또 거래량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고, 그리고 어제 시외에서 4% 올려놓으면서 오늘 시가 9%, 고가 29%까지 찌르는 상승이 나와줬죠. 물론 여기서 다 밀리고 윗골이 음봉으로 변경이 됐는데, 차트 크게 보면 아직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약간 우하락하는 추세의 상단에 딱 저항을 맞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지금 이 구간까지 물려있는 이 8,600원 정도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매집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지 아니면 이 구간에서 좀 버텨주는지, 이 처음 기준 양봉이 나온 이 구간 근처에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매매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매집봉이 뜨더라도 이 매집봉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 하단 매물을 먹고 난 뒤에 나온 매집봉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 매물대 물량을 받으면서 나온 매집봉인가, 그러면 이 중해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매집봉이 지금 이 박스권 고점 라인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기준봉이 떴으면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뜨는 위치에 따라서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물론 이것도 다 세력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이 박스권 위에서 매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박스권 근처에서 매집봉이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상승으로 가는 시간이나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도어 엔지니어링 좀 볼게요. 도어 엔지니어링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죠. 그래서 차트 크게 보시면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음, 제 생각에는 이게 세력이 털고 나가 이탈한 거래량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상장 초기 고점대 약간 매물대가 많은 구간인데, 제 생각에는 세력이 이 거래량으로 이때 이만큼 들어올렸거든요. 4,000원에서 만원까지. 두 배 조금 더 되게 들어올렸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이거밖에 안 나온다? 들어올릴 때 이만큼의 거래량을 썼는데, 고점에서 이만큼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만원까지 들어올렸는데, 15,000원에서 세력이 털고 나갈까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차트 크게 보면,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제가 지금 추세선을 그어놓긴 했는데, 이 코로나 때 낙폭 과대, 그리고 오버슈팅을 제외하면,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저점과 고점 올려준 우상향 추세 안에 있죠. 이렇게 파동 주면서 저점 올려주고 고점 올려주는 이런 추세 안에 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역시 약간 쌍봉 맞고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때 한번 들어 올리면서 이동평균선을 지금 정배열 상태로 바꿔놓은 모습이고,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단기동 평균선을 제외한 장기동 평균선 라인들은 지금 또 정배열 상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구름대 앞에서 양봉 캔들이 났는데, 구름대 앞에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생각에는 올라가 주면 좀 좋겠지만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일봉에서 지금 우상향하는 추세를 그려보면 이러한 모습인데 지금 고점대에 물려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평균 단가가 지금 10,000원 이상 정도 되실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럼 이 종목을 지금 탈출하고 싶으시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000원대까지 어떻게 탈출해야 되냐?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다시 바닥 찍고 올라갔을 때 정리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 바닥을 찍어줬을 때 이 추세, 올라가는 이 우상향 추세에 바닥을 만약에 찍어준다, 찍으러 내려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이 구간에서 조금 더 크게 좀 가져가셔야겠죠.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바로 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추세, 우상향해주는 추세 바닥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7,800원에서 8,000원 정도 되는 가격대인 것 같은데, 일단 이 구간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냐. 당장 재무를 봤을 때 뭐 상폐당하거나 거래 정지가 될 만한 재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어 이렇게 들어 올리고 파동 위아래로 주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면서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돌파고 흔들고 갈지 바로 갈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세력이 완전히 다 해먹은 종목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위아래로 파동 주면서 개미들 물량 털어내고 흔들어주면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고, 결국에 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갈지, 전쟁이 약간 종료될 만한 이슈와 뉴스가 나오면 그거에 힘받아서 바로 강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일단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추세에 있고,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한데, 탈출을 하려면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하시거나, 이 구간에서 물을 한번 타시거나, 아니면 이 테마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정리를 하시고, 이 구간을 만약에 돌파해준다, 이 우상향해주는 추세를 돌파해준다, 그러면 안전하게 그 위에서 다시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려준다면 눌림목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올라온다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 여기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주식의 신이 아닌 이상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갈지, 아니면 바닥을 안 찍고 바닥 조금 위에서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겠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올지. 근데 저라면 좀 기다렸다가 좀 주가 하락이 나오면 가슴 아프겠지만, 바닥권 근처에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로 추가로 좀 진입을 해서 평단을 낮춘 이후에 탈출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부터 보면 우리나라 대장주죠. 우리나라 증시 대장주고, 차트 보면 지금 이 코로나 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죠. 진짜 이 가파르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다행인 건 기간적으로 조정이 짧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간으로 지금 약간 개인들을 지금 약간 피말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국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국내 증시 대장주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코스피랑 지수 모양이랑 지금 차트가 똑같죠. 올라갔다가 쌍봉 맞고 빠지는 그림.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날 3%대, 거의 2,000원 가까이 빠지는 3.5%대 하락이 나왔고, 이 지수도 112선 정도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삼성전자도 어제 오늘 갭으로 깨면서 지금 내려간 모습이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아래꼬리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 구간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으로 보이죠. 근데 이 구간이 깨진다 그러면 이 정도 구간 봐야 될 것 같죠.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57,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쌍봉을 찍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면 다시 이 5만원 초반도 보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이동평균선 역배열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해줄 거라면 적어도 이 구름대 라인 앞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구름대 뚫지 못하면 저항으로 작용하고, 구름대 닿았지만 뚫지 못하면 저항으로 작용하고, 구름대 뚫지 못하면 저항으로 작용하고, 뚫고 상승 랠리 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라는 게 선행 스팬인데, 과거에 주가가 움직인 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그 지표를 뚫었다. 그러면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 하락 하방으로 뚫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름대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뚫고 내려가는지 이걸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차트 크게 보면 최근에 저항 맞았었던 구간, 이 구간이죠. 63,000원 정도 쌍봉으로 저항 맞았던 구간, 이 6월 8월 베어마켓 랠리 때도 근처에 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기를 돌파해주나 싶었는데 이 구간을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저항을 맞으면서 빠졌고, 이 구간을 차트 크게 보면 음, 보시면 코로나 급락 나오기 전 고점 라인이죠. 고점 라인을 돌파해주지 못하니까 다시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상승할 때 상승하고 눌렸는데 지지가 나오죠. 지지 나오고 이렇게 다시 쏴버리죠. 그리고 뒤에서 차트 보면 여러 번 저항 맞았던 구간 86,000원 저항, 저항, 저항. 저항을 3번이나 맞았는데 뚫지 못한다? 올라갈 거였으면 뚫고 안착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저항 맞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볼 줄 아셨다면, 저라면 저도 이때는 당연히 차트를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를 하고 차트를 볼 줄 알았다면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했겠죠. 물론 저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리고 지지라인, 단기 지지라인 여기였죠. 81,000원. 지지해주다가 올라가네? 근데 다시 내려오네? 근데 깨버려요. 깨지니까 올라가 주지 못하죠. 올라가 주지 못하다가 뚫었는데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반복하다가 하방 압력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들어 올렸는데 다시 강하게 내리꽂죠. 그리고 또 단기 저항 나왔던 구간, 이 구간 보시면 앞에서 닿지 않고 다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죠. 근데 지지 나왔던 구간이 뚫리니까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물대가 형성이 되죠. 위아래로 파동이 생기는 매물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또 보면 네, 이 정도 구간 볼게요. 뚫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지지했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지지했다가 갭으로 빠져버립니다. 갭으로 빠지고 올라왔다가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는데 다시 또 급락이 나오고 다시 저항으로 바뀌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하락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는데, 차트 크게 보더라도 지지가 나올 거였으면 일단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탄력받고 올라갈 거였다면 여기서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보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가는 하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다시 51,000원대 보러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 좀 보면 카카오도 차트는 비슷한데 하락이 더 크게 나온 종목이죠. 카카오는 어 이렇게 보면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패턴으로도 보이고, 그리고 차트 크게 보면 어 카카오도 이 2017년 이때 고점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보시면 이때 저항이 나왔던 구간인데 그 구간을 저항 맞고 내려왔다가 뚫고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여기서 빠지지 않고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뒤를 보면 카카오 지금 이동평균선 타고 계속 올라가 주죠. 구름대를 이탈하더라도 장기동평균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구름대를 깨고 내려가지 않고, 깨고 내려가지 않고 앞에서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더 갈 거였으면 반등이 나왔겠죠. 구름대 앞에서. 근데 보시면 구름대를 뚫고 내려가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뚫고 강하게 내려가죠. 그러면 이 적어도 이 고점 라인에서는 못 팔았더라도 이 단기적으로 지지라인 박스권이 나왔던 이 구간 14만 3천 원 정도로 보이는데, 이 구간에서 강대 음봉이 내리 꽂았을 때 적어도 이때는 다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음, 네, 이 구간 좀 볼게요. 한번 지지가 나와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이렇게 그어볼게요. 박스권 보시면 박스권 아래에서 아래 꼬리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어느 순간 이 박스권이 깨지니까 저항으로 바뀌죠. 박스권을 돌파해주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한 번 더 지지가 나오는데 그걸 깨는 또 음봉이 나와버리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데, 어, 여기서도 지지했다가 뚫고 올라갔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뚫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또 저항 맞고 다시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 또 여기서 지금 박스권 만들어주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서 박스권을 위로 돌파해 주거나 아니면 아래로 하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위로는 거의 6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 아래로는 5만 4천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파동 주면서 위로 가는지 아니면 아래로 가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이 바닥권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위로 돌파해 준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하방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조금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텐데, 만약에 여기서 내려간다, 내려가면 내려왔을 때 이 박스권 깼을 때 이 박스권 바닥 라인 5만 4천 원. 네, 요 정도. 만약에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나 삼성전자나, 지금 카카오 지금 이게 차트가 말이 되나요, 여러분? 거의 오른 만큼 그대로 뱉어내고 있죠. 기간도 비슷하게. 대신 이러면 반등 나올 때 삼성전자보다는 반등이 세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 조정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서 그래도 유의미한 매수 거래량이 들어와 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1조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1조 28억 1,900만 원. 와, 1조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네요. 이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근데 여기서 그러면 카카오가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 줄지, 이게 관건이겠죠. 아니면 이 하락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지. 그러면 여기서 이 전접전 라인 47,000원을 깬다. 그럼 다음 지지 라인 여기거든요. 이 앞에 이 구간. 그럼 3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저점을 지켜줘야 되는 게 최우선이고, 일단 이 근처에 안 오는 게 가장 좋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국내 증시가 올라가야, 이 대장주들이 올라가야 코스닥 중소형주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신 이러한 종목들, 저도 공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고점에서 나름 만약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이라면, 제가 만약 이 구간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공부를 한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락이 나오기 전에. 물론 저는 삼성전자, 카카오 두 종목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은 이제 카카오랑 삼성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랑 카카오 중장기 흐름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고, 이 추세 크게 보면 그냥 이 추세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 추세를 돌파해줘야 됩니다.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 그래야 상승으로 가든 박스권으로 옆으로 가든 그림이 나오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개장을 해서 개장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0.4%대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금 지켜주려는 건지 지금 지키는 듯한 일단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S&P 500 같은 경우에
이 111선 이탈하는 모습이 지금 나온 모습이고,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한 걸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상승 랠리가 12월까지는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나오진 않더라도 12월까지는 좀 우상향 해주면서, 저도 갖고 있는 종목들 아직 줄이고 싶은 게 좀 있는데, 줄이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계속 말씀드리는 거, 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은 짧고, 익절 가는 구간은 크게 열려있는 위치, 가성비 좋은 위치에서 매매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심적으로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예, 오늘 영상은,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